네, 안녕하세요. 파크랩 DS랩 1기 6차 실습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실습 내용 때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네트워크 분석 두 번째 이제 시간이 되겠는데, 이번 시간에 다룰 부분은 앞서서 우리가 그 최단 경로라고 하는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습을 구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최단 거리 값을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단 시간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습 데이터는 이전과 동일하고요. 다음 링크를 이제 통해서 강원 지역의 KTDB 교통망 GIS-DB, 그 다음에 강원 지역의 국립공원사무소 좌표, 강원 지역의 법정구역 시군구 경계가 있는 파일을 내려받아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폴더는 뭐 두 개의 파일을 내려받으시면은 다음과 같이 gpkg라는 포맷의 파일 하나와 qgg라는 포맷의 파일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 qgg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QGIS가 자동 실행되고 자동 실행된 QGIS 상에서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설정에 이제 QGIS 화면이 바로 뜨게 될 겁니다. 자, 화면이 뜨게 되면은 실습을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GIS의 프로젝트 파일인 QGG 파일을 여시면은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에 이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프로그램이 아직 실행 중이네요. 네, 다음과 같이 떴죠.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실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QGIS에서 네트워크를 분석을 할 때 현재 실습하고 있는 플러그인이 QNIT3 플러그인이라는 바로 이 도구고요. QGIS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툴박스 3라고 해가지고 오스트리아의 비영리 기업인 TBW, The Better Way Research의 클레멘스 래플러님이 개발하신 이 플러그인을 우리가 지난 실습에 이어서 이렇게 실습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도 OD 매트릭스 실습을 다시 한번 할 건데요. OD 매트릭스, OD 행렬은 오리진 데스티네이션의 약어로서 기종점을 가리키는 OD를 이제 행렬로 나타내는 이제 기능이었고요. OD 매트릭스를 계산하면은 사용된 기종점 간의 최단 경로들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5개 국립공원의 위치를 가지고 OD 매트릭스를 계산하면은 5개 국립공원이 서로 간의 최단 경로를 한 번에 계산해주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실습을 위해서 강원 지역의 KTDB 교통망 GIS-DB와 국립공원 사무소 좌표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설정된 실습 파일을 보시면은 두 데이터의 투영 좌표계는 EPSG3857이라는 이제 코드로 일치가 되어 있고 이런 작업을 할 때 두 데이터의 투영 좌표계는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OD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실습을 이제 할 기능은 Distance Matrices 하부에 있는 OD Matrix from Points as Lines N 대 N이라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전에 실습했던 내용입니다. 5차시 내용 보시면은 다뤘던 기능이고 다음과 같은 결과치가 나왔었죠. 그래서 강원 지역의 국립공원 사무소 위치 5개를 지정해주고 OD 매트릭스를 구했더니 OD 매트릭스의 속성 테이블에 이제 각각의 최단 경로 거리가 계산이 됨과 동시에 사무소 위치가 직선으로 연결되는 뭐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이제 되어 있었죠. 엔트리 코스트, 네트워크 코스트, 엑시트 코스트, 토탈 코스트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OD 매트릭스를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처리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런 속성 테이블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했었는데 자 이번엔 뭐가 다르냐 OD 매트릭스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하나의 차이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OD 매트릭스 계산할 때 옵티마이제이션 크리테리언 쪽에 이제 디폴트로 우리가 쇼티스트 패스 디스턴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썼었는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그 최적화 기준을 거리 우선이 아닌 시간 우선인 fastest pass 타임 옵티마이제이션도 선택해서 바꿔서 실습을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코스트 비용이 거리가 아니고 시간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쇼티스트 패스와 패스티스트 패스는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각각의 라인마다 엣지마다 사용하는 가중치가 디스턴스에서 시간으로 대체되었다는 차이가 존재할 뿐이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패스티스트 패스를 계산해 주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링크 데이터의 어떤 특정 필드에는 각각의 엣지, 선, 여기서는 도로마다 그 도로에 해당되는 속도값이 저장된 필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필드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해당 이제 필드 값을 좀 부여하고 좀 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다루는 KTDB 교통망 GIS DB 데이터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제가 여기 하나 링크를 달아놨는데 여기 링크에 되어 있는 2020년 제9권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을 내려받으시면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KTDB에 대한 각종 속성 정보, 뭐 자료 구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최단 경로와 같은 어떤 그런 결과값을 얻을 때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링크 테이블의 어떤 필드가 어떤 값인지 이런 것들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뭐 QGIS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강원 언더바 링크 이제 라인 데이터가 있고 속성 테이블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러 개의 속성 값들이 이렇게 존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잠깐 깨졌는데 글씨가 깨진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인코딩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 지금 GPKG 안에 들어가 있는 라인 데이터여서 원본 인코딩 변경이 안 되는데 이따가 쉐이프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로드 랭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07번, 105번, 107번 뭐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특정 필드 값이 있죠. 그럼 저 필드 값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 보여드린 그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 로드 언더바 랭크를 거기서 검색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속성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드 랭크는 도로 등급을 나타내며 세 자리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필드죠. 그래서 그 로드 언더바 랭크가 도로 등급을 분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강원 지역의 그 링크 데이터는 그 도로 등급이 어떤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QGIS 실행하신 다음에요.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 객체 심볼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단일 심볼을 분류 값으로 바꾸신 다음에 값을 아까 그 로드 랭크 있죠? 이제 로드 랭크 찾아야 되겠다. 필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따라 제가 되게 못 찾네요. 그냥 입력을 했습니다. 자, 로드 랭크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분류 값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101번, 103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적용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각각의 그 로드 랭크가 어떤 이제 값으로 되어 있는지를 미리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레이어 명칭을 우측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객체수 표시를 누르시면은 101번은 1279개의 엣지로 되어 있고 103번은 뭐 6300개 뭐 이런 식으로 개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성을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그럼 각각의 숫자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PDF 책을 이렇게 잘 보면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1번은 고속도로고요. 103번은 일반국도 뭐 이런 어떤 정의값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fastest pass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뭐 이런 걸 겁니다. 고속도로는 몇 킬로 정도 잡아서 분석해 주면 되고 일반 국도는 몇 킬로며 뭐 이런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좀 세밀하게 해주려면은 이 PDF로 안내되어 있는 그 책의 내용을 좀 보시면 통행비용 함수라고 하는 VDF, 볼륨 딜레이 펑션이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교통량 수준에 따라서 링크의 통행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KTDB 데이터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본 도로 등급 분류, 제가 일부러 적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도로 등급 분류 외에도 뭐 도시부, 지방부를 구분하거나 차로수를 구분하거나 신호 교차로의 밀도를 산정하거나 뭐 이런 값들을 통해서 통행비용 함수를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통행비용 함수와 관련된 파라미터와 자유통행 속도, 용량과 같은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이 fastest pass 계산에 필요한 값들을 좀 추출해서 쓸 수가 있죠. 하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다루진 않을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유통행 속도라고 해가지고 이 이제 도로가 혼잡하지 않을 때 그 통행의 평균적인 속도를 나타내는 뭐 이런 값들도 존재하는데요. 이 KTDB 교통방 그 GIS-DB에 나와 있는 이 자유통행 속도의 그 고속 그 연결 램프의 저 46.8km/h 이 값을 비롯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어떤 도로별 평균 속도량이 나와 있는 뭐 이렇게 아주 뭐 일종의 간이법이 되겠죠. 현재 실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고속도로는 94.8km, 뭐 일반 국도는 62.8km 해가지고 쭉 이렇게 속도 값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기능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로 등급 분류 필드만을 사용해서 이 적정값의 평균 속도 부여한 다음에 fastest pass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좀 참고해서 작업을 하겠고요. 저 값을 이제 부여하는 그 속도 필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QGIS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강원 언더바 필드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편집 모드 전환 버튼이 있죠. 편집 모드 전환 버튼 누르고 위쪽에서 필드 계산기 열기 클릭한 다음에 새로운 필드 생성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산출 필드 이름은 AVS, Average Speed의 약어로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산출 필드 유형은 십진수,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표현식이 있죠. 그 표현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케이스 구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의미는 대략 이런 거예요. 로드 랭크가 100이 될 때, 고속도로일 때, 고속도로면은 고속도로 평균 속도가 94.8이죠. 그러면은 100이 될 때, 고속도로일 때, 그러면은 94.8을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도로 등급 분류 코드마다 이제 평균 속도를 지정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도저도 아닐 때, else일 경우에는 0값을 부여하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고요. 붙여놓으면 이제 미리 보기가 41.4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제 AVS라는 필드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링크 이제 값에다가 필드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뒤쪽에 쭉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편집 모드 전환 버튼 한번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주겠고요. 저장. 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걸리네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사용하는 그 노트북이 사양이 어느 정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뭐 그렇게 좋은 노트북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만족하고 있는 장비를 쓰고 있고요. 자, 저장이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닫기 버튼 눌러서
자, 그러면 이제 AVS 필드도 이제 됐고, 그러면 OD 매트릭스 이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큐니트에서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OD 매트릭스 from points as lines를 클릭을 해주겠고요. 네트워크 레이어는 뭐 강원 언더바 링크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포인트 레이어는 강원 언더바 NLPRK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크 포인트 아이디 필드는 네임 필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네임 필드에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 소백산은 아니고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이런 명칭들이 들어있고요. 옵티마이제이션 크리테리엄 같은 경우는 쇼티스트 패스가 아닌 패스티스트 패스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 고급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것들 뭐 간략히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코스트 엔트리 캘큘레이션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점의 비용을 생산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의 선택이 되겠고요. 일립소이달하고 그 다음에 플래너가 있는데 일립소이달 같은 경우는 이제 타운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산하는 형태가 되겠고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평면상을 쓰기 때문에 그 투영 좌표계 상의 CRS를 가지고 이제 사용 가능하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디폴트 값이 일립소이달인데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렉션 필드가 있고 value for forward direction, value for backward direction, 그 다음에 value for both direction 뭐 이런 식의 값들이 있고 디폴트 디렉션은 forward냐, backward냐, both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권이 있는데요. 방향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지만 또 예를 들면 그 방향과 관련돼서 어떤 특정 필드 값이 있고 그 특정 필드에 뭐 forward direction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어떤 약어의 어떤 값이 들어있고 backward 같은 경우도 특정 약어, 그다음 both direction도 특정 약어로 된 값이 있다면은 각각의 값을 지정해 주시고 여기 디렉션 필드 지정해 주시면 되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스피드 필드가 있고요. 스피드 필드에다가 AVS 우리가 방금 만든 필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디폴트 스피드 킬로미터 퍼 아워가 있는데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 우리가 엔트리하고 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을 산정할 때 이제 그 기점과 종점의 비용을 산정할 때 그 경우에는 이제 유클리드 거리로 해서 이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그 시점의 속도를 뭘로 할 것이냐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기본값이 킬로미터 퍼 5km per hour로 돼 있는데 뭐 그냥 그대로 한번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폴로지 톨러런스는 이제 토폴로지의 어떤 그 허용 오차가 되겠는데 뭐 0값이 디폴트라서 그냥 쓰겠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풋 오디 매트릭스만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지정해주고 자, 그러면 다 됐죠.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오디 매트릭스 계산이 시작이 됩니다. 쇼티스트 패스와 같은 알고리즘이지만 그 디스턴스가 아닌 타임을 기반으로 해서 값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산출되는 값의 필드는 초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초를 다시 시간과 분으로 이제 다시 재정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초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값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값을 한번 보고 그것을 다시 시간으로 시간과 분으로 변환해서 실제 검색했을 때하고 좀 맞는지 한번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처리되었다고 나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디 매트릭스가 짜잔하고 나왔고요. 속성값 들어가 보시면 뭐 글자가 이렇게 깨져 있는 형태로 보이는데 더블 클릭해서 여기 그 설정에서 데이터 원본 인코딩이 현재 윈도우즈 949로 돼 있죠. CP949, 코드 페이지 949. 그래서 이것을 UTF-8로 바꿔주시면 이제 글자가 깨지지 않고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설악산은 0초가 소요되죠. 뭐 같은 지점이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설악산에서 오대산은 4,352초가 소요가 되고요. 설악산에서 치악산은 6,561초, 뭐 이런 값들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값이 나왔는데 값을 보시면은 이제 뭐 스타트 엔트리, 엔드 엔트리, 코스트 온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거 그대로 읽어야 되겠네요. 네트워크 엔트리 코스트, 네트워크 엑시트 코스트, 코스트 온 네트워크, 그다음에 토탈 코스트 이렇게 네 가지의 필드 값이 생성이 돼 있으실 거고요. 네트워크 엔트리 코스트는 그 네트워크의 그 기점에서 그 네트워크까지의 이제 직선거리로 계산되는 그 해당 루트상의 시간을 나타내는 게 되겠고요. 그건 우리가 아까 지정을 해줬죠. 5km per hour로 지정해줬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네트워크 엑시트 코스트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설정한 5km per hour 기준으로 산정이 되겠고요. 코스트온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AVG 필드 값에 기반해서 그 네트워크 비용을 이제 계산해주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그 세 개의 필드 값을 합쳐준 것이 토탈 코스트로 나오고 그 토탈 코스트는 현재 초값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추가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를 계산해 봤더니 4,452초가 나왔고 4,452초는 다시 시간으로 변환하려면 1시간은 60분이고 60분에서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60해서 3,600초가 되죠. 그래서 4,452초를 3,600초로 나누면 4.2366시간이 되고요. 1시간 조금 넘네요. 그 다음에 1시간을 다시 1시간 플러스 0.2366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60을 곱해서 이제 그 몇 분인지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된 값이 1시간 14분을 가리키는데요.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설악산에서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까지 검색을 해봤더니 1시간 10분으로 계산이 됩니다. 뭐 4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거의 간이법 정도의 기법으로 이제 그 스피드 필드를 산정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꽤 잘 나온 값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분석의 두 번째 실습을 한번 진행해 봤고요. 오디 매트릭스를 계산하는데 그 거리 값을 쓰지 않고 시간 값을 구하는 부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큐니트 플러그인을 통해서 큐니트 3 플러그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트워크 분석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안 되는 부분은 유튜브에서 댓글 등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6차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